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4분기의 영업이익이 1조 6,410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2년 연속 매출을 100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드리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자, 제네시스 그다음에 뭐 SUV 차량들, 그렇죠? 제가 뭐 매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테지만 현대차의 이 제네시스는 고급 브랜드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죠. 고급 브랜드. 근데 마진이 좋아요. 마진이 좋고 SUV 차량도 마진율이 좋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진율이 좋은 어떤 제품군들에 있어서 판매 호조를 맞았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실적을 좀 나타내 줬는데 사실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었죠. 전체적으로 일단 판매량은 사실 좀 줄었어요. 근데 판매량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좋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익성이 좋은 어떤 경영을 펼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펼친 결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20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그쵸? 코로나 팬데믹으로 데미지를 입은 것이 불가피하다, 그쵸? 불가피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리콜 부분들도 있고, 뭐 코나 화제도 계속 되고 있긴 하지만, 코나도 그렇고 또 북미 시장에서 모 제품들, 모 모델들, 또 뭐 투싼도 문제가 좀 있기도 했었고, 사실 문제가 없는 제품은 없어요. 모든 기업에서.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 같은 거는 굉장히 미세한 어떤 한 부분들이 전부 다 정말로 세심해야 되고, 또 진짜 작은 오류가 또 자칫 잘못하면 큰 생명으로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민감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3분기에는 그 대손 충당금, 그쵸? 대손 충당금 반영을 하면서 우리 그 뭐죠? 세타2 GDI 엔진 있죠? 세타2 GDI 엔진과 관련해서 엔진 관련 2조 원 가까이, 2조 원이 넘는 품질 비용 충당금, 이게 이제 쌓여져 갔죠. 그래서 요것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긴 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나 전망,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다. 그래서 2021년 이제 판매 목표가 작년 대비해서 20년 대비해서 11.1%를 늘려 잡은 416만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과연 달성을 해줄지를 좀 지켜보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연기관 차량들의 판매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연기관 차량들이 단번에 전기차로 다 바뀌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전부 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또 해주고 있죠. 정부 지원금도 좀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앞으로 중국이나 뭐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부터 해서 점점점 이제 내연기관 차량 퇴출 운동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는 거에 만큼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시대가 바뀌는 거에서 뒤처지거나 버림받는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그 시대의 바뀜을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현명한 투자겠죠. 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목표치는 잘 잡아놨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내연기관 차량들의 판매 비중도 좋고, 그렇다고 반대로 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먹거리들도 모멘텀도 좋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eGMP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상용화가 잘 돼야 돼요. 상용화 했을 경우 정상적인 시장 안착이 필요로 하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시장에 잘 안착을 해줘야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출범인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잘 시장에 안착해서 전기차 시장을 과연 현대차가 선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어떤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서 우리 현대모비스,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등등 현대계열사들이 이제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기업만 잘 돼서 안 되고요. 다 같이 잘 돼줘야 되고, 하나가 주춤하면은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 지분을 투자하고 있거나 이렇게 연결된 어떤 그런 연결고리들이 단체로 조금씩 위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러는 와중에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뭐 전기차 쪽으로의 어떤 중요한 부품들도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이 다 체결이 되면서 또 현대차가 같이 또 이끌어 갈 것이고, 기아차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밸류 측면으로는 현대차를 따라갈 수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충분히 또 제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같이 전체적인 또 지분 확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배주주 순이익 면에서도 지분 가치에 대한 우리가 추가적인 또 플러스 알파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평가할 때 있어서 단순하게 완성차만 잘 팔았다고 그 기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각기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회사들도 있는데,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어떤 좋은 어떤 성과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밸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종속회사만 55개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뭐 합병을 해서 또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고 등등, 계속 뭐 수량으로 따지면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 변동이 있지만, 어쨌든 지배주주 순이익 면에서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지금 얼마나 좋은 기업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그 본래의 그런 어떤 고유 매출 외에도 다른 방면으로도 이 투자한 거에 대한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소득, 이익,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이 기업의 어떤 하나의 이익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 고유 제품에 대한 판매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까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현대차 굉장히 매력이 좋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일단 해줬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일단은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고요. 뭔가 당장 문제가 생겨서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도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정도의 수준이면 그 정도 수준이거나 조금 못 미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사실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지금 20만원 위로 점프를 해서 자리를 매겨주고 있는 게 애플카와의 어떤 전기차 협업 설에 의해서 시세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썰로 인해서 시세가 나와줬더라도 오히려 실적도 이만큼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썰로 인해서 시세가 나왔지만 이게 지금 다 반납이 되어야 될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왜? 썰이니까. 그쵸? 썰이니까. 그럼 이게 지금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은, 아니라고 하면 원래 다 반납이 돼야 되는데 잘 지키고 있어요. 왜? 어차피 얘네는 실적 발표하면 이런 밸류를 받을 수가 있어. 이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는 가치 정도가 돼. 그러면은 지금 그냥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셈이라고 쳐도 되는 거예요. 아직 반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이제 요 단가를 언급을 드렸었다가 점점 이제 밸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갭을 앞으로 유지를 좀 해줄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가 사실 이만큼의 지금 갭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요만큼을 지금 우리가 갭으로 봐도 되는데, 저는 사실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 우리가 좀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자분들은 주가가 좀 밀려서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은 아직 막차를 못 타신 분들이 막차를 탈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3만 5천 원, 24만 원 부근에서는요,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도 같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1차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좋은 가격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너무 오버되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비중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굳이 이런 자리를 지금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장이 아직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 하이 포지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서 담아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 VIP님들처럼 현대차를 좋은 단가에 보유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일단 그냥 좀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까 같은 그런 자리에서 분할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같은 거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그대로 잘 끌고 오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의 어떤 멘탈적인 측면으로 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능력이에요. 많은 분들은 못 버티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것도 가지고 오는 거, 기업에 대한 가치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유를 하면서 가져오는 것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아시겠죠? 한국파마가 여기 200%까지 수익 날 동안 상한가 5방 칠 동안 어떻게 잘 버티고 있냐고요. 그렇죠? 이것도 버티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무튼 현대차도 좋은 기업이고 내가 투자를 해놨으니까 이제 이 기업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돈 벌어다 줄 시간만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그대로 보유해 주시고 그냥 각기 사업의 그 중간에 어떤 특정 포인트들만 우리가 모니터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너고 밑에 지금 일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뭐뭐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겁니다. 전기차 이렇게 출시할 거고요. EGMP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아이오닉 5라든지 각기 모델들 출시할 거고요. 북미 시장의 제네시스 판매량 좋고요. 이렇게 보고만 받는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 회사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기업이에요. 진짜 큰 기업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드는 기업인데 제가 거기 주주총회를 갔어요. 누구나 다 아는 얼굴 보자마자 와 연예인 본 것처럼 신기할 만한 그 회사 대표가요. 나와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주식을 한 주 들고 있어도 나와서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런 기업. 여러분들이 주주 입장으로는 갑입니다. 그렇게 가서 갑질을 행사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좋은 위치에 있고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왜? 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업에 지분을 투자를 했고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나도 영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에 있어서 보고를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결제판에 사인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현대차의 행보를 잘 지켜보시면서 그 결과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또 주가적인 측면으로는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현대차를 보유하시면서 같이 함께 볼만한 종목이 좀 하나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편입 중에 있으니까요. 이벤트 진행할 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 진짜 지금 이벤트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영업적으로만 다가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히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저렴해진 종목들을 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반드시 꼭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두 개의 종목을 추천을 좀 해드려 볼 텐데 대응 전략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약간 단기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반드시 잘 듣고 이행을 좀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LTC라는 종목입니다. 이 저점 이 15,000원이라는 15,300원 500원이라는 요런 저점 이 라인을 더 이상 깨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이 종목을 편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쏘쏘하죠. 이래서 지금 내일 아침에 시가 밑으로 해서 편입을 하되 최종적으로 15,500원 이탈하면 절반 매도. 이 둘 저점을 깨버리면은 최종 손절.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만 우리 단기 패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대략적으로 3,750원인데 이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는다라는 조건하에 편입을 하는 겁니다. 시간으로 보합권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단가 한 번씩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반등을 좀 한번 노릴 수가 있는데 사실 무림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거래가 터진 포인트가 매도가 강하니까 무난하게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TC를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실 거면 유나이티드 제약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는 실적주로 좀 쭉 가져가 볼래 중기 패턴 그러면은 빅히트를 들어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종목을 왜 이렇게 많이 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눠진 거잖아요.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단기적인 관점은 이 두 종목 해라. LTC 무림 SP 단기적인 관점 해라. 스윙 패턴으로는 유나이티드 제약을 해라. 중기 패턴으로는 빅히트를 해라. 나눠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만한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는 게 맞다. 내가 단기를 좋아하느냐 중장기를 좋아하느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골라 담으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반드시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봉을 반기고 양봉을 즐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음봉 즐기시면 돼요. 저렴하게 세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화점에서 세일을 잘 안 하지만 백화점에서 좋은 어떤 아이템들이 지금 대폭 세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흥분되죠? 가서 빨리 사고 싶고 한정판인데 세일까지 안 돼. 이거는 사자마자 그냥 사실 시장에 갖다 팔아도 이득 볼 수 있어. 이런 거. 그렇죠? 막 백테크 이런 거 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좋은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주는 좋은 기회를 우리만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벤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영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차피 제가 지켜낼 수 있는 선에서만 영업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뜻이 잘 맞으면 여러분들과 저와 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잘 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주말이면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좀 무상으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요즘에 댓글이 많이 좀 뜸한데 댓글을 보면 또 저도 여러분들께 말할 거리가 생기거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또 보면서 또 서로 또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소재거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5천원도 안 되는 꼴에 어떤 이런 금액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기업들을 잘 모아갈 수 있고 케어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오셔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상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